재선 3선도 힘들다는 국회의원, 역대 최다인 9선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두 차례의 국무총리, 또 삼김 시대의 주역이었습니다. 근현대사 정치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필 전 총리. 지난 21일 이틀 전이었죠. 부인 박영옥 여사가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빈소에는 김종필 전 총리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김종필 전 총리, 몸은 휠체어에 기댔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휘잡았었던 정치인으로서 빈소를 찾은 후배 정치인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언 속엔 때론 아프고 또 때론 잊지 말아야 할 현대사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노장의 훈수. 빈소를 찾은 후배들에게 김종필 전 총리가 남긴 훈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소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5년 단임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책임제 주장하다가 망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 제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왜냐면 5년 대통령 단임제 하지만 5년에 뭐를 합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그냥 잘하면은 12년도 하고 17년도 하고. 대체가 그 영국에 그 득하면 대보더라고 파업을 하는 거 고쳤잖아요. 12년 하면 고쳤죠. 그래서 내가 책임져 하면 소신껏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했는데 뭐 한 사람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 네, 김종필 전 총리, 빈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5년 대통령 단임제를 말하고 있지만 큰 일을 하기엔 시간이 모자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내각 책임제를 잘하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도 말을 했죠. 자, 김종필 전 총리,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내각제 개헌론자입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연대를 통해서 내각제 개헌을 꿈꿨었지만 시도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각제 개헌은 그의 못다 이룬 꿈인 셈입니다. 그는 또 한국 정치사의 대표적인 킹메이커였죠. 김영삼 후보가, 김대중 후보가 그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권을 잡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그의 지지를 받기도 했죠. 그런 김 전 총리가 대통령의 최측근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나서는 한평생 대통령들을 지켜보면서 느꼈던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셨지만 가끔 찾아가 뵙고 외롭지 않게 좀 해주세요. 외로운 자리에 그게 모셔보니까 어떤 인격이 있을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은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충분히 잘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거 반씩 다 차지해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애국심 그 자체를 할까요? 나라 생각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한 시대를 쥐락펴락하는 정치인이었지만 정작 그는 대권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늘 2인자의 삶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누구보다 대통령의 옆자리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비록 1인자에 오르진 못했지만 길고 굵직한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1990년 3당이 합당할 때 김종필 총리는 내각제를 무기로 내각제를 고리로 3당 합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당시 YS가 이제 비밀 각서 파동도 있었습니다만 YS가 오케이 해놓고는 나중에 대통령 되고 이걸 뒤엎은 거거든요. 그럼 또 신한국당을 창당하면서 JP를 내몬 거죠. 그런데 그때 YS가 뭐라 했냐면 JP는 2인자이기 때문에 사고를 못 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사고를 못 친다는 JP가 자민련을 만들면서 소위 말하면 YS의 뒤통수를
붙이는. 그래서 YS가 굉장히 그때 그 자민련을 만들고 나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 JP한테 많이 어떻게 보면 당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영원한 이인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한쪽으로서는 곤모수수의 하신이란 말까지 들었을 정도니까 JP가 우리 그 정치 역사사에 어떤 위치를 차지했었는지 사실 이분이 그 정계에 처음 들어올 때 중앙정보부장 할 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리고 국무총리 할 때 4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반평생이 아니고 거의 모든 평생을 이 정치하고 같이 했다고 봐야겠죠. 35살 처삼촌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 때 가담을 해서 현대 정치사에 이름을 올리고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의 맹주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도 했죠. 빈소에는 현재 현역 여야 대표 정치 후배들이 계속 찾았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한테는 막 이 머리끄댕이 잡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싸움 많이 했는데 그 대신 그렇게 싸먹어서 그날저녁 같이 가서 술 마시고 그랬지. 또 그런 적만 있었어. 요새는 막 여야 같이 술 마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야 싸우려면 싸워도 좋아요. 근데 그건 밖에서 하지 말고 국회 내에서 싸워. 국회 내에서 해결하고. 그러면 상관없어요, 막 거기서는. 그때 뭐 한 일은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찍이 열매를 따먹는 게 실업이고. 이 열매를 맺어놓으면 국민이 따먹지. 그 정치인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기대에 끝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 방효국 여사,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이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형인 박상희 씨의 장녀입니다. 김종필 전 총리를 100년 가약을 맺는 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직전에 당시 소령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사에서 국수를 먹으면서 박영옥 여사를 처음 만났다고 김 전 총리는 회상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사촌 언니가 되는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이죠. 4시 50분쯤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김종필 전 총리가 한국 정치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세한 정치 현안부터 은퇴 정치인의 소회까지 주제는 정말 한계가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월의 흔적으로 휠체어에 앉은 연로한 몸이 되었지만 백전노장, 정치구단, 김 전 총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을 살아가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왔을지 궁금해집니다.